네, 2020년도 1회 초졸 검정고시 국어 과목 문제풀이 마저 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13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네모 상자 안에 있는 글을 보시면 글의 구조가 특이하죠. 자, 때, 땡땡하고 어느 가을날, 곧 어느 한적한 마을, 나오는 사람, 여행자, 식당 주인. 자, 여기만 보셨을 때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때는 언제,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죠. 곳은 장소겠죠. 네. 나오는 사람, 배우네요. 배우. 나오는 사람. 자, 기어 볼게요. 여행자가 배낭을 맨 채 자리에 앉는다. 식당 주인이 빵과 물을 여행자의 식탁으로 가져간다. 식당 주인, 땡땡, 괄호, 부드러운 목소리로. 배낭이 무거운 것 같은데 내려놓고 먹는 게 어때요? 여행자, 땡땡, 괄호, 배낭을 내려놓으며. 고마워요. 자, 식당 여행자와 식당 주인과 여행자의 대화가 나오고요. 글을 자세히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글도 나오고, 그 다음 각자의 역할에 맞는 대사도 나오고, 괄호도 나오죠. 자, 이제 괄호를 봤더니 행동이에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대요. 다음 여행자는 배당을 내려놓으며 말을 해요. 자, 행동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글을 뭐라고 하냐? 희곡이라고 말합니다. 희곡에서, 자, 희곡은 어떤 글이에요? 연극하려고, 네, 연극을 위해서 만든 글이 희곡입니다. 그래서 연극할 때 모양새를 똑같이 여기 글에 다 넣었죠. 배경, 자, 무대 장치 해야 되죠. 그래서 무대를 꾸미는 이 모습이 나오고요. 설명이.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거 다 읽어줄 수도 있어요. 무대 설명,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글인지, 어느 장면인지를 나와요. 자, 그래서 무대와 이런 설명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하냐? 해설이라고 말합니다. 네, 해설. 그리고 무대가 바뀔 때도 해설이 말을 해줘요. 그 다음, 대사는 아시겠죠? 각각 배우들이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대사. 자, 배우들이 말을 하면 대사고, 자, 이 무대의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은 해설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대사 앞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말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 네, 이 부분은 지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문을 읽고 배우들이 적절히 행동을 하죠. 그래서 희곡을 보시면 연극할 때 이런 글을 보고 하는구나. 저희 그 드라마, 영화 다 희곡을 보고 합니다. 네. 나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기역에 해당하는 희곡의 요소는 기역이 어디 있는지 글에 찾아볼게요. 기역. 여행자가 배낭을 맨 채 자리에 앉는다. 식당 주인이 빵과 물을 여행자의 식탁으로 가져간다. 자, 요거는 대사도 아니고, 지문도 아니죠. 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설명. 자, 요걸 뭐라고 할까요? 1번, 관객. 2번, 대사. 3번, 지문. 4번, 해설. 자, 관객부터 볼게요. 관객은 말 그대로 구경꾼이죠. 구경하는 사람들. 네. 쉽게 설명하면 구경꾼과 같아요. 자, 대사. 대사는 각각에 나오는 배우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사. 지문. 자, 지문 뭐였죠? 지문은 대사 하기 전에 배우들이 행동해야 할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설. 4번 해설은 어디다? 처음부터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장면 설명을 해주는 게 해설이다.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맞겠네요. 12번은 4번입니다. 13번. 니은과 같은 의미인 것은, 자, 니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식당 주인의 대사네요. 배낭이 무거운 것 같은데 내려놓고 먹는 게 어때요? 자, 그러면 지금 물을 갖다 줬어요. 빵과 물을. 그래서 빵과 물을 먹는 게 어때요? 정말 먹다죠. 입으로 음식을 먹다 할 때 그 먹다. 같은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솜이 물을 먹다. 2번. 맛있는 음식을 먹다. 3번. 새로운 마음을 먹다. 4번. 나이를 한 살 더 먹다. 먹다라는 말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 식당 주인이 말했던 먹는과 같은 뜻은 건 뭘까요? 네. 지금 빵과 물을 먹는 거니까 음식을 먹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2번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1번에 솜이 물을 먹다. 솜이 물을 막 마실 순 없죠. 어떻게 했다? 솜이 물을 흡수했다. 네, 이럴 때도 솜이 물을 먹다라고 저희는 표현하죠. 3번에 보면 새로운 마음을 먹다. 새로운 마음을 먹다. 여기서 먹다는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다. 이런 뜻일 수 있겠네요. 그쵸? 의지를 다지다. 이런 뜻. 4번. 나이를 한 살 더 먹다. 나이를 먹었다. 이건 뭐죠? 나이가 한 살 더 들었다. 이런 표현이죠. 네. 13번과 같은 의미는 음식을 먹다. 2번입니다. 14번. 기억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매달 용돈을 저금했더니 벌써 이만큼이나 모았어. 두 번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기억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일하더니 정말 많이 모았구나. 자, 기억에 들어갈 속담 찾아보겠습니다. 1번, 약방의 감초. 2번, 가재는 개편. 3번, 쇠 귀의 경읽기. 4번, 티끌 모아 태산. 어떤 게 알맞을까요? 매달 용돈을 저금했더니 이만큼 모았어. 자, 뜻은 4번이겠네요. 티끌 모아 태산이 알맞겠네요. 4번입니다. 15번. 낱말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자, 짜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기를 볼게요. 1번 귤, 2번 하늘, 3번 눈사람, 4번 무지개. 자, 1번부터 4번의 단어들을 보면 어떤 짜임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짜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짜임은 어떤 거냐? 쪼갤 수 있는가 단어를 쪼갤 수 있는 것과 쪼갤 수 없음이 있습니다. 자, 쪼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낱말이 나누어질 수 있어. 나누어져도 말이 되느냐 또는 말이 되지 않느냐예요. 자, 귤은 말 그대로 그냥 귤이죠. 하늘, 네, 하늘은 순수한 하늘. 자, 눈사람은 어떤 말이냐면요. 눈으로 만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쪼갤 수 있어요. 자, 무지개 순수하게 그런 자기 혼자만의 순수한 말이죠. 쪼갤 수 없죠. 자, 이래서 짜임이 다른 건 누구다? 네, 3번. 눈사람. 쪼개서 말할 수 있다. 합쳐진 말이다. 즉, 만들어진 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눈사람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햇사과. 자, 햇사과. 또 뭐 있죠? 햇밤, 햇과일. 다 뭐예요? 쪼갤 수 있습니다. 네, 햇사과는 햇 더하기 사과 이런 뜻이었죠. 햇밤은 햇밤 이렇게 해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김밥,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요? 김 더하기 밥. 자, 이래서 짜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 낱말을 갈라서 말할 수 있다. 낱말을 가르면 말이 안 된다. 요 기준으로 짜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짜임이 다른 것은 눈사람. 3번입니다. 16번에서 17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품 중에 하나가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는 간편하여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하지만 비닐봉지는 쉽게 썩지 않아 그대로 두면 없어지는데 500년이나 걸립니다. 또한 비닐봉지는 바다와 땅에 사는 동식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하고 끝났어요, 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회용품 중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비닐봉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1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뭐라고 말했냐면 비닐봉지는 썩지 않는다, 잘. 그래서 500년이나 걸린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라는 말이 나오겠죠. 1번.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2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3번.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4번.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알맞은 내용 찾으셨어요? 네. 몇 번인가요? 네, 4번이죠.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입시다 라고 글을 썼죠. 자, 이런 글은 어떤 글인지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위와 같은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2번. 받는 사람과 주소를 정확히 써야 한다. 3번. 짜임새 있게 글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4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자, 비닐봉지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아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 피해가 크다. 잘 썩지 않고 500년이나 걸리고 동식물에게 큰 피해를 준다라고 말했죠. 자, 이건 뭔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죠. 비닐봉지를 쓰지 맙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틀린 거는 2번. 주소를 정확히 쓰세요. 받는 사람을 정확히 쓰세요. 자, 요거 무슨 글인가요? 편지죠, 편지. 네. 그래서 내용이 다릅니다. 3번. 짜임새 있게 글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짜임새 있게 구성하지 않으면 횡설수설한다라고 말해요. 4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이유라고 말하면 됩니다. 너가 말하는 근거가 뭔데? 이렇게 말하죠. 설득할 때. 네. 내 주장의 근거가 뭔데? 이유가 뭔데? 이렇게 말해요. 17번. 알맞은 것은 네, 알맞지 않은 것이네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8번. 다음 글을 그림과 같이 정리할 때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 글이 나옵니다. 자, 이 글을 뭘로 표현했어요? 네, 요약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글을 그럼 천천히 읽고 이 요약에 맞게 넣어야 하는 게 18번 문제예요. 그리고 1번부터 2번, 3번, 4번 중 기억에 들어갈 게 뭔지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악기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다. 타악기는 두드리거나 소리를 내는 악기로
장구나 북, 큰 북 등이 있다. 현악기는 줄을 사용하는 악기로 가야금이나 바이올린 등이 있다. 그리고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단소나 트럼펫 등이 있다. 악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악기 중에서 어떤 악기를 설명했나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눈대요. 타악기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현악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어쩌고 저쩌고. 자, 친절하게 각각의 악기 종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문제 푸실 때 그 중심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눈에 더 잘 들어오세요. 자, 문제를 볼게요, 그럼. 자, 그래서 악기는 하고 설명을 했고, 그림을 보세요. 자, 타악기는 장구와 큰 북이 있고, 현악기는 가야금과 바이올린이 있고, 관악기는 단수와 트럼펫이 있습니다. 자, 기억, 공통된 건 뭘까요? 이 세 개를 모두 다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하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번 악기의 종류, 2번 악기의 재료, 3번 악기의 색깔, 4번 악기의 보관 방법. 어떤 걸까요? 네, 알맞은 것은 악기의 종류를 지금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1번입니다. 종류는 뭘로 나눈다?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로 나눈다. 그래서 18번은 1번입니다. 19번. 자, 19번에서 20번도 마찬가지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제주도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맨 처음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다. 멀리 보이는 성산 일출봉은 가파른 절벽이 바다와 맞닿아 있었다. 일출봉의 서쪽으로는 돌기둥이 보였다. 전설에 따르면 설문대 할망은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삼았다고 한다. 택시 기사님의 실감나는 설명이 곁들여지니 성산 일출봉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자, 글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글인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놀러 가셨네요. 여행을 가셨고, 여행을 가서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쓴 글을 뭐라고 하냐? 기행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행을 가서 쓴 글, 기념하는 글, 기행문이에요. 문제를 볼게요. 19번. 다음 중 글쓴이가 제주도에서 본 것은 1번 돌기둥, 2번 박물관, 3번 빨래 바구니, 4번 설문대 할망. 자, 다음 중 글쓴이가 제주도에서 본 건 뭘까요? 네, 본 것. 한번 볼까요? 자, 제주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고 맨 처음 어디로 갔어요?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다. 자, 멀리 보이는 뭘 봤나요? 성산 일출봉은 가파른 절벽이 바다와 맞닿아 있었다. 일출봉의 서쪽으로는 뭐가 보였다? 네, 돌기둥이 보였다. 돌기둥에 대해서 이제 밑에 쭉 설명을 해주죠. 설문대 할망 그 설화 이야기부터 옛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본 것은 1번 돌기둥입니다. 자, 20번 기억에서 리을 중 감상이 나타난 부분은 나는 제주도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기억. 맨 처음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다. 자, 감상인가요? 기억? 네, 아니죠.
향한 거니까 사실이죠. 네, 사실. 감상은 느낌, 생각이에요. 자, 니은. 성산일출봉은 가파른 절벽이 바다와 맞닿아 있었다. 자, 이거 뭔가요? 네, 요것도 사실이죠. 본 것. 디귿.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삼았다고 한다. 자, 요거 들은 거죠. 들은 거. 네. 들음. 누구한테? 택시 기사님한테. 자, 리을 볼게요. 리을. 성산일출봉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자, 리을. 감상, 생각, 느낌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지금 글이 많고 약간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국어 문제 푸실 때 한 15분 이내로 거의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만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는 걸 약속하면 점점 쉬워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국어 문제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수학 문제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